이론으로 배우면 사실은 지루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법령을 보되 그 부분이 실제로 예규나 판례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무에 적합한 그리고 사례 위주의 강의인 것이 저의 강의의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탄탄 법인세법을 강의한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2008년에 부천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세무공무원을 시작으로요. 1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2024년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고요. 공무원 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세무조사 전담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세 불복과 관련된 판단 업무, 결정 업무, 그리고 결정서 작성 업무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세무사 시험 합격해서 지금은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하던 시절에도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줄 모르니까 국세청에서는 항상 업무 매뉴얼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고 저도 신규 직원 시절에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불복을 거쳐가서 그거에 대한 법령 검토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모든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거는 세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매뉴얼이 없더라도 세법 기준을 가지고 또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무 처리 규정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 매뉴얼을 알려주지 않아도 또는 선배가 나에게 일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만 내가 찾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 교환은 있을 수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 기준하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기준과 판단점 그리고 찾는 속도도 점점 늘어나면서 일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좀 더 정확해지는 그런 단계가 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무업, 여기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사무원 분들도 같다라고 생각해요. 세법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법만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일을 한다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업종이나 다른 신고에 대한 일은 새로 배우셔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두려워서 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나도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세법을 알고 있다라면 응용해서 다 대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무원 재직 시절이나 이쪽 세무사무원에 있어서 공통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세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러한 세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해서 제가 찾아본 게 시중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세법개론 강의는 세법을 가르쳐 주는 건 맞지만 대부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시험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가 키포인트지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때 이러한 그 세법의 문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강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탄 시리즈 세법개론을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초가 되는 국세기본법 강의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이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고기간 이런 것들에 맞춰서 법인세 강의를 먼저 오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법 중에 지금 법인세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번 탄탄 세법개론 법인세법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세법개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체적으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세법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준비생을 위한 세법개론이 있어요. 이런 강의들도 세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만 어떤 게 이제 문제점이냐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강조하지 않고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와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은 실무하는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법인세법 중에서 외국법인이라든가 연결법인 또는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할 부분이 맞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만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알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소하고 반복되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실무에서 쓰이는 의미는 생각보다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법인세법에 있어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세법적으로 숙지할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론으로 배우면 사실은 생각보다 지루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법령을 보되 그 부분이 실제로 예규나 판례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그 부분,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일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례들이고, 또는 우리가 고객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적합한, 그리고 사례 위주의 강의인 것이 저의 강의의 포인트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라고 추천드리는 분들은 경력직 사무원이세요. 이 경력직 사무원 분들이 보면은 신고는 분명히 다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한 게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또는 누군가가 잘못된 세무 처리나 회계 처리를 부탁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그동안 계속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어렵게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거 검색해서 해결해 왔지만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어서 답변하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하고 싶으신 경력직 사무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분들은 신규 세무사 사무실 사무원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세법을 좀 다 알고 나서 실무를 접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정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급여를 받고 일을 회사에 기여하는 신규 세무사 사무원으로서는 신고가 1번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와 관련된 세법 개론을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법인세 신고를 처음으로 이제 맡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시작할 거라고 예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세법 개론도 듣고 신고하는 법도 해서 병행해서 들은다면 더욱더 탄탄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론만 많이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담이나 그리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갓 개업한 신규 세무사님들도 한번 들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